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DR텍인데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솔루션 기업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께서 직접 찾아주신 여러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나 재무 데이터, 또 최신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DR텍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R텍 이게 2000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엑스레이 디텍터하고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한 분야만 쭉 파온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러니까 DR텍의 핵심 사업이나 기술력, 또 성장 동력은 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주가 움직임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요.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실제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연결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DR텍이라는 회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또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DR텍의 가장 핵심은 역시 그 엑스레이 영상의 뭐랄까 눈 역할을 하는 디텍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DR텍이 이 핵심 부품인 디텍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디텍터를 탑재한 완제품 시스템까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네, 그렇죠.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기술적인 깊이도 있고 또 사업 확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품하고 완제품을 모두 다룬다는 게 상당한 기술력의 방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사업 분야는 주로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보면 의료용하고 산업용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의료용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접하는 일반 엑스레이 촬영기부터 시작해서요. 유방암 정밀 진단에 쓰이는 맘모그래피 시스템, 또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돕는 CRM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치과에서 쓰는 동영상 디텍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의료용도 종류가 많네요. 근데 산업용 분야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세계 최초로 벤더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디텍터를 상용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디텍터가 다 평평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기 어려웠던 그런 곡면 구조물, 예를 들어 배관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비행기 날개가던가 아니면 가스관 내부의 결함 같은 걸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 NDT라고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 휘어지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네,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 설비나 전기차 배터리 검사 쪽으로도 적용 분야를 막 넓히려고 하고 있어서요. 의료용 외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짜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근데 매출 구조를 보면 해외 비중이 70% 후반에서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유럽, 중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건 내수 시장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일찍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개척해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료기기 제조사나 시스템 통합 업체들하고 B2B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B2B 중심이군요. 네, 특정 시장에서는 이미 꽤 자리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30%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와, 30%면 상당한데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DR텍의 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동력은 뭘까요? 특히 신사업이라든지 투자 확대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수술용 시암 시스템 엑스트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신제품 2종이 최근에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어요. 아, FDA 인증이요? 그게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프리미엄 제품부터 좀 더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까지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병원의 수요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 시장 공략에 힘이 실리겠군요. 유럽 쪽에서도 뭔가 성과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주요 제품들이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 그러니까 CMDR이라는 인증을 획득했거든요. 이 MDR 인증이라는 게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져서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거 통과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규제입니다. 아, 그 어려운 걸 디알텍이 해냈다. 네, 맞습니다. 이걸 DR텍이 통과했다는 건 기술력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경쟁사들보다는 확실히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유업시장 전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단순히 그냥 문턱을 넘은 게 아니라 이걸 경쟁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뭘까요? 바로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디텍터 공장 증설을 완료했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현지 수요에 직접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생산 거점을 중국에 마련해서 원가도 잡고 시장도 잡겠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측면도 빼놓을 수 없겠죠. AI 기술 도입 이야기도 좀 있던데요. 네, AI를 활용한 영상 처리 기술 개발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TRView Art라고 자체 개발한 AI 노이즈 저감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적용해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 방사선 피폭량은 줄이면서도 영상은 더 선명하고 진단하기 좋게 그렇게 고품질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산업용 밴더블 디텍터 같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DR텍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디알텍의 최근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하고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는 좀 대규모 투자 때문에 영업 손실이 꽤 컸었네요. 네, 맞아요. 2024년에는 매출이 한 976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121억 원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생산시설도 확충하고 하면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결과였죠. 하지만 이 투자가 그냥 헛된 건 아니었다. 이런 신호가 2025년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58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크게 늘었고요. 영업 손실은 26억 원으로 손실폭을 무려 65%나 줄였습니다. 와, 손실폭이 크게 줄었네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정확합니다. 2분기에 매출 336억 원에 영업이익 9억 원을 달성했어요. 사실 이익 액수 자체보다도요. 그동안의 오랜 적자를 끊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그 점, 그리고 그 배경에 주력 제품인 수술용 시암하고 맘모그래피 시스템 판매가 잘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투자를 계속해왔는데 이제 그게 슬슬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적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실적 개선은 참 긍정적인데 재무 상태는 조금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146%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자료에 따라서 시점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2024년 말 부채 비율 146.35%면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전 연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2022년에는 250%가 넘었었고 2023년에는 100% 초반대였고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실적 개선 추세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익 잉여금이 쌓이면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개선될 요지가 있다. 예. 그리고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2.15배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이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 부채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 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유동 자산이랑 부채 총계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 각 1,065억 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긴 합니다. 결국은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져서 재무구조 안정화로 연결되는지 그게 관건이겠군요. 자, 그럼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FDA나 CMDR 같은 글로벌 인증이 상당히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인증들은요, GR텍의 기술력이나 품질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동시에 후발주자들이나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경쟁사들한테는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거죠. 특히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된 유럽 MDR 인증은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이걸 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R텍이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증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그럼 제품 자체의 차별점도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엑스트론 시암, 그게 경쟁 제품보다 방사선 피복량이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환자분들이나 의료진들 모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에서 아주 강력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이죠. 맘모그래피 시스템인 아이디어 시리즈 역시 고해상도에 낮은 피복량, 이런 거 특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이고요. 산업용 밴더블 디텍터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죠.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 장비하고도 호환이 잘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요. 이런 기술력하고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성장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나 연간 매출 1,000억 돌파 전망 같은 지표들이 꽤 인상적입니다. 네, 일부 자료에서는 상반기 매출이 한 30% 성장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 1,000억 원 매출 달성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틈새 시장, 예를 들면 미국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이미 3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바로 디얼텍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주가 흐름하고 시장 평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종가 기준으로 2,040원, 전날보다 한 3.71% 상승 마감했네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배경은 역시 그 인증 소식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마도 9월 초에 발표된 그 유럽 CE MDR 인증 획득 소식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그 뉴스가 아무래도 유럽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크게 높이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그 모멘텀이 며칠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2024년에는 3,275원까지 갔다가 또 1,576원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중반 이후로는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52주 최고가랑 최저가 사이에 그 간극이 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기 흑자 전환 성광이라든지 해외 주요 인증 획득 같은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탈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치평가 지표는 좀 어떤가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2.16배인데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아예 산출이 안 되는군요. 네, 2024년 연간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 대비 이익을 나타내는 PER은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보여주는 ROE 역시 2024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24.52%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2025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발표되면 이런 이익 기반의 가치 지표들, PER이나 ROE 같은 것들은 새롭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PBR 2.16배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약 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6.97%로 다소 낮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네요. 최근에 일부 지분 매각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은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최대 주주인 윤정기 대표의 1인의 합산 지분율이 7%가 채 안 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일부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더 낮아졌죠. 이건 투자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약 3.6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디얼텍을 보통 의료기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 이런 테마로 분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는 주요 테마들이죠.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가 강화되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인증을 통과한 디얼텍에게는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각국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헬스케어 투자가 확대되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알텍의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성장 동력, 재무 상태, 시장 경쟁력,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정말 다각도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좀 종합해서요. 청취자님께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하셔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죠. 네, 우선 긍정적인 요인부터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그동안 수년간 지속해온 연구개발 R&D 투자가 드디어 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둘째는 FDA나 CEMDR 같이 획득하기 어려운 글로벌 인증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이게 앞으로 안정적인 해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AI 기술 접목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산업용 디텍터 시장 개척 같은 미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원가 경쟁력 확보와 현지 시장 공략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많네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는 법이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첫째는 아까 지적됐던 낮은 최대 주주 지분율 6.97%입니다. 이건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과거에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걸 발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CB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인데 만약에 대규모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의 매물 부담,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추가적인 CB 발행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오버행 리스크 가능성이 있군요. 네. 셋째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또 이미 자리를 잡은 거대 기업들이 많아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경쟁 환경 외에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넷째는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면 R&D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섯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의료기기 산업도 경기 변동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과거의 수익성이 좀 불안정했던 이력, 예를 들어 2023년에 적자로 전환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턴어라운드가 정말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업용 디텍터 같은 신규 사업이 과연 기대만큼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요인과 위험 요인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제공된 자료 중 하나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어떤 관점인가요? 물론 이게 저희의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해당 자료의 분석 의견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 국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혹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실적 개선 추이나 해외 수주 계약 공시 같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털 개선을 계속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그런 이야기군요. 네, 오늘 분석은 어디까지나 청취자님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님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융자문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정보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DR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핵심 기술력과 글로벌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오랜 투자 끝에 드디어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동시에 낮은 최대 주주 지분율 문제라든지 잠재적인 오버행 리스크, 또 치열한 시장 경쟁과 지속적인 투자 부담,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저희가 명확히 확인을 했죠. 네, 오늘 이 분석이 청취자님께서 DR텍의 잠재력과 또 내재된 리스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평가하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긍정적인 모멘텀과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얼텍이 그동안 확보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그리고 따기 어렵다는 그 글로벌 인증이라는 방패가 과연 앞으로 더욱 거세질 시장 경쟁의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의 바람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 AI 기술의 접목이 단순히 현재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산업용 디텍터라는 새로운 날개가 과연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DR텍이 써내려갈 성장 스토리를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DR텍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